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9화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남미 여행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100분짜리 남미 여행이었죠. 네. 저희 동네에 있는 약간 사랑방 같은 아트센터라고 해도 될까요? 마포 아트센터에서 하는 탱고 매혹이라고 하는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네, 탱고 꼬라손이라는 땅고 꼬라손 원어로는 그렇게 읽나 보죠? 알잖아요. 뭘 알죠? 김하나 작가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고 남미로도 여행을 꽤 길게 갔다 왔었는데 현지어로는 땅고 꼬라손이라고 발음을 하나 봐요. 네. 스페인어로 된 노래들을 들으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문외한도 꼬라손 하면은 심장, 하트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강렬한 제목에 어울리는 탱고 음악과 춤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탱고 춤 공연은 한 번도 선우 씨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거 한 번은 봐야 돼.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해놓고 어제 다녀왔죠. 근데 가기 전에 저는 막연히 공연 마치고 나면 레드와인을 한 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허를 찔렀죠. 허를 찔렀죠. 왜 공연이 끝나고 마셔야 하느냐. 마시고 가자.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공연 전에 식사를 하면서 마침 또 날씨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평소보다 좀 기온이 떨어진 저녁 나절이라 레드와인을 마시기에 적절한 날씨였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아르헨티나의 탱고 공연을 보러 갈 때 화이트 와인은 이상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말백은 요즘 저희의 입맛에는 꽤나 무거워서 피노누아를 마시긴 했지만 그래도 화이트가 아닌 레드를 마셔도 됨직한 날씨로 기온이 좀 떨어졌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레드와인을 한두 서너 잔씩 마시고 공연을 가서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이 탱고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반도네온 연주자로 아마 가장 유명한 분일 고상지 씨께서 음악을 담당을 해서 고상지 밴드의 연주곡, 탱고곡들과 해외에서 온 탱고 댄스 팀들 두 팀의 한 각기 3곡 정도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공연을 보러 곧잘 다니는데 보통 공연이 강남에서 있거나 광화문에서 있거나 아니면 저기 잠실에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은 공연을 하나 보려고 아주 멀리까지 원정을 가는 느낌인데 어제는 지하철 타고 싹 집에 오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뿐하게 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나라의 문화 공연을 보고 왔다는 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티켓 예매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포 구민 10% 할인을 받아서 예매를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마포 아트센터에서 봤다는 말씀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호프마당 사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잖아요. 저희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저희도 마침 예매해뒀던 공연이 마포 아트센터라서 저희 동네 시설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톡토로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마다 동네에서 제공하는 체육센터라거나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곳의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보고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마포에 있는 거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왜죠?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언젠가 선우 씨가 50대가 되면 구의원을 만들 거랍니다. 만들 거라고 하면 만들어지나요? 스스로 마포의 딸이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대학 졸업 이후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내내 마포구 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야 이게? 23년, 24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포의 딸이죠. 장성한 딸이죠 아주. 그럼요. 저 부산보다 마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어머 그러네? 네.
그러네요, 진짜. 저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약간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가장 길게 산 곳은 종로구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마포구에서만 23년. 출마의 변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듯하게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50대가 될 때까지. 또 신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톡토로 여러분들 허를 찔리셨을 거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유!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게요. 다들 준비하는 티도 안 내더니 언제 이렇게 책을 썼느냐라고 많이들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DM으로 어느 분께서 최애가 열리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군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책을 쓴 것은 사실 2년 전입니다. 2020년 초에 마감을 했고요. 탈고를 한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특히 이게 여행책이다 보니까 출간의 시기를 언제가 될지 모르고 미뤄오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서 책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퀸즐랜드 자메로드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여자둘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표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이래도 되나? 저는 예전에 띠지에 제 사진이 들어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목도가 높다고 그렇게 띠지에 사진을 넣으시겠다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책이 매대에 있는 거를 구경하러 서점에 갔는데 어느 분이 그 책으로 다가오시니까 제가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알아볼까 봐. 네. 그랬던 김하나 작가인데 이번 책에는 저희 둘 다 무려 전신 사진이 표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이 표지를 보니까 참 절묘하네요. 어떤 몸매를 판때기로 가리고 있고 절묘하게. 그리고 얼굴의 어떤 형태는 또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부분은 여러 호주 관련한 일러스트로 잘 채워놨어요. 맞아요. 네. 저희 모델도 아닌 일반인인 저희로서는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며 기댈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갔죠 우리가? 2019년에 갔죠. 네. 2019년 9월. 2019년 가을에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다녀온 직후에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제보해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버스 광고로. 아 맞아요. 네. 버스 광고까지 집행이 됐었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여행의 영상이 되게 멋지게 편집이 되어서 버스 광고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고 연이어서 이제 책이 나왔어야 하는 스케줄이었지만 출간은 미뤄진 거죠. 그 버스 광고의 영상은 다시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다듬어서요. 저희 SNS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참 지금 여행이 많이 멀어져 있는 때잖아요. 영상을 다시 보면은 그래 저런 느낌이 있었지. 저런 해맑음이 있었지. 저런 낙관의 시대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코비드 시기를 거치기 전의 여행자로서의 저희들은 굉장히 밝고 맑고 희망차더라고요. 이런 일이 세상을 덮칠 줄은 전혀 1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낙천의 기운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여행이라는 것이 단지 나의 시간과 재정적인 여유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여행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때였고요. 그때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누려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2019년이면 저희의 베스트셀러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가 나온 해예요. 맞아요. 그 해 2월에 출간을 하고서 참 바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에서 바쁘기도 했지만 전국 각지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북토크 요청이 많으셔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저희로서는 또 출장이자 여행이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가보지 않았던 도시들,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국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았구나. 한국 안에도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선우 씨한테는 제가 국내 여행 선배였죠. 선우 씨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사실 프리랜서의 가장 이점이 어떤 성수기가 아닐 때 평일을 온전히 누리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우 씨에게 프리랜서의 어떤 이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북토크 앞뒤로 날짜를 더 붙여서 국내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재미를 프리랜서 선배로서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참 재밌었죠. 선우 씨는 네. 해외를 훨씬 많이 다녔잖아요. 회사를 다니던 시기에는 휴가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좀 더 멀리 떠나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내를 좀 덜 다니고 해외여행에 치중했었는데 그 2019년의 북토크 시기에 담양이라든가 남해라든가 통영 뭐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말도 잘 통하고 우리가 그 맛도 다 알고 메뉴판 보면은 뭔지 다 짐작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참 좋죠. 그랬죠. 그런 바쁜 시기를 보내다가 저희가 반가운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관광청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뒤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어디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하다가 그때 이미 퀸즐랜드가 좋대. 거기를 한번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때는 못 갔었는데 마침 같이 갈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에서 제안이 오자 너무 반가웠죠. 저는 에디터 생활을 할 때 지역 관광청이나 호텔에서 초대해주는 투어를 기자들과 같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이런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죠. 아, 김하나와 내가 함께라면 미디어구나 우리는. 그런데 선우 씨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아직 톡토로를 갈기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어쩐지 목이 덜 풀렸더라. 여둘톡 9화 주제는 퀸즐랜드 자매로드 오디오 북토크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여행기를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톡갈 한번 하고 갈까요? 여, 이제 둘, 톡토로 톡토로톡토로톡! 저희가 책을 쓰고 난 뒤에 바로 책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써뒀던 원고를 이제 다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꽤나 시일이 지났는데 체크를 해봤어야 됐잖아요. 그랬죠. 오랜만에 2년 전에 썼던 원고를 다시 열어봐야 했던 거죠. 열어보기 전에 조금은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웠죠. 네.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썼을까? 고쳐야 할 게 많진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좀 겁나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겁나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봤죠. 어땠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둘 다 따로 원고 읽어보고 그랬잖아요. 황선우, 우리 책 역시 재밌어. 우리 책을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들일까? 맞아요. 3년 전의 여행을 2년 전에 쓴 책이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아, 새록새록 그래 이때 이렇게 재밌었지라고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당시에 저희가 참 열심히 썼더라고요. 맞아요. 대충 넘기지 않고 정보도 열심히 찾아보고 저희가 여행 준비했을 때만큼이나 다녀오고 나서 그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썼던 책이라 다시 봤을 때 막 구멍이 보여서 메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선물을 받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선우 씨한테 와, 이거 책으로 써두는 거 너무 좋다. 그때 우리가 퀸즐랜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 이해도 이런 게 많이 높아졌을 때 그것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또 옅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문장화해서 한 꼭지 한 꼭지 써둔 게 너무 좋은, 우리에게 일단 너무 좋은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죠. 맞아요. 지난번에 부산 여행 들으셨죠? 사실 저희가 이런 플로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산 여행에 이어서 또 호주 여행 얘기하는 게 선우 씨도 딱 탐탁지는 않았죠. 한 번 정도 다른 주제를 거쳐서 갔으면 어떨까 이랬죠. 맞아요. 그게 우리 둘이 어떤 기획을 서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때쯤 뭐 하나 할 때 되지 않았어. 이게 좀 서로 맞는 편인데 여행기가 연이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행 두 번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부산 여행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다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떠드는지 예행 연습이 되셨기 때문에 이 책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짐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지난주 부산 여행 팟캐스트 여둘톡 8화 더하기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 이 느낌이 결합된 것이 퀸즐랜드 자매로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의 여행 이야기에도 8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저희의 굳건한 캐릭터 이 설정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여행 짐을 싸는데 도비와 호더가 부딪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얘기해야겠어요. 처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낼 때는 선우 씨는 책을 처음 내는 거였죠. 전 많이 쫄아있는 초보 저자였죠. 저는 책을 몇 권 내본 적이 있다고 그보다는 덜 쫄아있는 저자였는데 그 이후로 선우 씨의 책이 2권이 더 나왔고 이번이 공저까지 합치면 4번째 책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황선우 김하나입니다. 김하나 황선우 그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제가 바꾸자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공저자님. 그리고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우리가 무슨 장유유서를 따지기에도 너무 나이 차이가 안 나고 장유유서였어요? 나는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한 거죠. 근데 계속 김하나 황선우로 굳어지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 그 순서를 한번 바꿔주면 더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원고를 다듬던 어느 날 저녁에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다가 황선우 이번에는 황선우 김하나로 앞에 나가 라고 했더니 선우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양하지 않아서? 아니야 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번엔 내가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더욱 평등한 느낌? 수평한 관계? 네. 이게 진짜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앞에 놓이는 게 은근히 부담됐나요? 살짝 부담되죠.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저는 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책이 나온 게. 저는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김하나 황선우로 책을 쓸 때와 황선우 김하나로 공저를 할 때 카테고리를 나누면 어떨까? 마치 NCT가 조합을 다르게 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왜요? NCT 들먹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묻어가려는 건 아니었고 뭔가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우리 나름 줘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또 책을 낼 거니까요. 같이. 황선우가 앞에 가는 책들은 어떤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용서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그러면 퀸즐랜드 자매로드는 실용서인가요? 실용이죠. 왜냐하면 이 책이 여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인터넷 서점마다 그 여행 카테고리 자체가 취미 실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 에세이로서 재미를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아까 저희가 성실하게 썼다라고 선우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시 읽어봐도 당시에 투어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들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록을 했고 그리고 들었던 얘기로만 쓰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호주와 퀸즐랜드에 관한 책들도 엄청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막 계속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퀸즐랜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다녀와서도 계속 여행 공부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둘 다 은근 범생이라 뭘 시작하면 좀 열심히 하는 걸 멈출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팟캐스트 할 때 그리고 여행책 쓸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팟캐스트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 나왔네. 아, 참 우리 책 쓰는 사람들이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쓸 줄은 퀸즐랜드 관광청도 출판사 이야기나무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써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퀸즐랜드 자매로드라고 하는 제목은 그 퀸즐랜드 관광청과 홍보대행사인 봄바람 사이에서 이번 여행 프로젝트의 컨셉으로 정해두었던 제목이었습니다. 네. 마침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같이 여행을 다녀온 스태프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맞아요. 거대한 어떤 시스터후드를 이루면서 다녀왔달까요? 그리고 다녀와서 보니까 호주 중에서도 퀸즐랜드가 참 여자들끼리 여행하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어째서일까요? 안전하고 음, 평화롭고 좀 느긋하고 뭔가 여성 여행자로서 다닐 때 위협적인 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퀸즐랜드를 갈까 생각이 들었던 것도 제 대학 동창이 아이 둘을 데리고 퀸즐랜드를 이제 남편 없이 갔어요. 한 달 근데 살기 같은 거였죠? 네네. 그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있기가 너무 쾌적하고 좋더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아주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가 간 퀸즐랜드는 호주가 선우 씨 표현에 따르면은 호주를 고양이 얼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약간 고양이 얼굴 같죠. 위쪽에 뾰족한 귀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두툼한 볼이 있다라고 상상한다면은 퀸즐랜드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귀와 윗뺨에 해당하는 곳이죠. 맞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저희가 갔던 도시들은 골드코스트, 그리고 브리즈번, 투움바, 모튼 아일랜드 이런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모튼 아일랜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튼 아일랜드로 시작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모튼 아일랜드 갈 때 하나 씨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제일 처음 제가 좀 표현이 격하기는 하지만 지옥의 페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좀 푹 자두고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이 돼서인지 잠을 비행기에서 하나도 못 잔 거죠. 거의 밤을 샌 채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차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배를 타야 하는 사실 굉장히 유체적으로 힘든 그런 이동 코스였죠. 네.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모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주 큰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섬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여행 첫날에 가장 감흥들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처음 보는 지역의 어떤 날씨나 기후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적응하는 그 첫날 첫인상을 네. 만드는 거죠. 맞아요. 첫인상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희의 퀸즐랜드 첫인상은 모튼 아일랜드가 만들어줬죠. 일단은 동식물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모튼 아일랜드는 모래섬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래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부수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그 섬이 일단 크기도 했고 그 섬의 어떤 풍광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았나요? 네, 모래섬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거대한 사막 같은 지역이 섬 안에 있는 한편으로는 또 굉장한 녹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나 식물종들, 한국과는 다른 그런 식물들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즐거웠고 또 어디선가 너무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면 항상 거기에는 부시스톤 컬루가 있었죠. 마도요였나요? 한국어로는? 컬루가 마도요이고 거기에 고유종인 아마 뉴질랜드에도 있을 거예요. 부시스톤 컬루라고 하는 키가 한 50cm는 될 것 같은 다리가 길다란 새였죠. 근데 늘 저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도시에도 사실 새들이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인간이나 차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느낌이라면 퀸즐랜드의 새들은 너무나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그들이고 사람이 약간은 껴서 얹혀있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존재감을 주장하고 있죠.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새 종류인 펠리컨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마우지가 있지만 남극과 가까워서 펭귄과 닮은 아주 귀엽게 보이는 가마우지도 있었는데요. 새들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지 사진을 보고 왜 저렇게 널빤지 같은 걸 들고 있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튼 아일랜드에서 이 널빤지를 이용한 액티비티를 저희가 즐겼죠. 터보 샌드거닝이라는 활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샌드 터보거닝입니다. 이 터보거닝이라는 게 썰매 타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앞에 스노우를 붙이면 스노우 터보거닝이 될 테고 여기는 저희가 모래를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샌드 터보거닝인 건데요. 제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제가 그 파트를 썼기 때문이에요. 선우 씨는 읽었지만 그 말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터보가 너무 접두사인 줄 알았네. 이 모튼 아일랜드의 한 중간에 있는 모래 절벽 같은 데가 있죠. 거기를 걸어 올라가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이 널빤지 뒷면에다가 촛농을 슥슥 칠한 것을 배에다 깔고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 건데요. 모래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쿠셔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 널빤지를 앞부분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조작이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처음 출발했던 일행들 앞으로 싹 아주 부드럽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또 그때의 어떤 감정들이 다시 찾아오네요. 저는 이런 액티비티 할 때 좀 겁이 없는 편인데 의외로 샌드 터보거닝 할 때는 그 높은 사막의 능선이라고 해야 되나? 능선 위까지 걸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아찔하고 약간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가 평평한 게 아니라 뾰족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거의 그 엣지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한 사람 그냥 발바닥으로 디디고 설 정도? 네. 그 정도 폭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꽤나 높이 올라왔고 앞에는 정말 장관이었죠.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모래와 저 멀리로는 바다 이랬는데 그 위에 있으면은 이 모래가 빛을 아주 환하게 반사하고 그리고 그 뒷면은 또 명도가 확 다르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조금. 그래서 처음 위에 올라갔을 때는 와 이거 생각보다 아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탔더니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한 번 탔죠. 네. 그리고 저희 촬영팀이 드론으로 이 사막의 전경을 아주 멋지게 담아줘서요. 그 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샌드 터보거닝뿐만 아니라 이번 여행은 액티비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우리가 뭘 했죠? 어떤 것들을 했죠? 서핑도 했고요. 서핑은 제가 그 전에 송정에서 서핑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그랬다. 못했죠. 패들보딩도 했고 음, 무려 실내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쿼드바이크 타기 모래밭에서 진짜 뭐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뭘 했죠? 그리고 브리즈번에서는 전기 자전거로 강변을 따라 도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브리즈번은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는데요. 마치 서울의 한중간을 한강이 가로지르는 것처럼 브리즈번 강이 브리즈번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은 일직선이 아니라 정말 구불구불 아주 굉장한 곡선을 그리면서 도시를 관통하는데 그것을 따라 강변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다양한 경사와 바닥면과 햇빛과 바람, 녹지 이런 것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쾌적하면서도 다채로워서 즐거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더라고요. 서울도 한강이 있어서 훨씬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브리즈번도 강을 따라서 그 강변의 어떤 느낌이 되게 삶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구나, 멈춰져 있지 않구나, 이런 인상이 아주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그 흘러간다는 느낌이 자전거가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 서울은 정말 바쁜 도시이기도 하고 좀 여유롭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정말 쌩쌩 선수들처럼 다니고 한강변을 보면. 근데 브리즈번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휠체어를 안 탄 장애인,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호주의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분명 아닐 텐데 더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은 외출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서울에서는 어떤 여러 물결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느낌이라면은 브리즈번은 희한하게 모든 곳이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리즈번 강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상은. 네. 근데 저희가 자전거가 저희 힘으로만 탄 건 아니고 전기 자전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쾌적하기도 했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선우 씨가 저편 강둑을 보면서 외쳤죠. 혹시 저기 제 이름 이니셜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서 봤더니 강 저편에 정말 거대하게 HSW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황선우가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올 것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강 저편에. 그래서 제가 외쳤죠. KHN은 없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워드 스미스 워브즈의 약자였음이 밝혀졌죠. 네. 근데 반가웠죠. 그럼요. 사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지만 뭔가 새로운 도시에 갔는데 제 이름 이니셜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HSWC는 이번 여행이라고 하려니까 3년 전이야. 이 여행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액티비티는 뭐였나요? 저는 서핑이랑 패들보딩을 하루에 배웠는데요. 그날이 통째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서핑할 때 물가에서 보기만 했고 패들보딩은 같이 했죠. 네. 제가 서핑을 다른 도시에서도 배워봤었어요. 근데 서핑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못한다고 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배우는 걸로는 실력이라는 것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험의 차원에서 해보고, 그런데 서핑이 발달한 도시에 가면 꼭 해보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서프 문화 자체에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면은 거기에 특산품을 먹어보듯이 서핑이 발달한 도시에서 그걸 경험해 보는 게 되게 깊숙이 그곳의 문화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경험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꼭 신청해서 들어보는 편인데, 제가 가서 배워봤던 어느 도시보다도 골드코스트의 서핑 선생님들이 정말 낙천적이더라고요. 사실 그 파도는 그렇게 낙천적이진 않았잖아요. 초보에게는. 네, 파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일단 안정적이지가 않고 되게 부서지는 파도였고, 그나마도 점점 거칠어져가지고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었는데, 제가 당연히 잘했을 리가 없는데도 호주 선생님들은 정말 칭찬으로만 일관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서핑을 배웠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더더욱 지금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잘 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뭐가 틀렸는지를 선생님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항상 해줬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저의 마음가짐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해서 낫게 만들어서 얼른 보드 위에 잘 올라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퀸즐랜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도 계속 웃으면서 잘한다 칭찬만 해주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선우 씨랑 저랑 하와이 와이키키에서도 서핑 강습을 받았었는데 네. 그 선생님도 그렇게 낙천적이진 않았는데 선생님 좀 부정적이었죠. 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호주에서의 선생님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네. 제가 서핑에 대해서 선우 씨가 쓴 꼭지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제게 단어장에는 부정적인 낱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우리 셋은 차례로 러블리하고 퍼펙트하고 뷰티풀하게 파도에 내동댕이 쳐져 해변으로 운반되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어서 바로 패들보딩을 했죠. 네. 패들보딩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패들보딩은 굉장히 평화롭게 호수에서 진행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파도에 몸이 휩쓸릴 걱정이 없이 잔잔한 호수 수면을 그냥 서서 저으면 되는, 명상적이었죠. 네,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액티비티였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역시 딱히 잘할 필요가 없는,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수월한 활동임에도 엄청나게 칭찬을 퍼부어 주더라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서핑을 배울 때에는 내가 이걸 문제점을 고쳐서 잘 해내야겠다. 마치 내신 몇 등급을 따내야겠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해내야 하는 태스크처럼 느껴졌다면은 너는 이미 즐겁게 여기까지 와서 서핑을 하고 있지 않니? 패들보딩을 하고 있지 않니?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 차이가 너무 충격적으로 컸습니다. 한국은 사교육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취미 교육에까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가르쳐 준다면 호주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그리고 네가 즐겁다면 그것으로 된 것, 이런 느낌이었어요. 중년 여성이었던 패들보딩 선생님은 저의 이름은 잘 발음을 하셨어요. 하나 이렇게. 네. 하나 씨 이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들 잘 발음을 해주죠. 네, 맞아요. 근데 선우 씨는 선우잖아요. 네, W 발음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셨었죠? 순이. 왜 순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들보딩을 하니까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순이, 순이, 패들. 그게 이제 노를 저으라는 뜻으로 패들을 해. 이제 오른쪽으로 패들을 해. 왼쪽으로 패들을 해. 이 말을 이제 계속하는 건데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순이 패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 씨도 저를 순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인디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순이 패들이라고. 네, 호주 여행의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액티비티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둘이서 여행을 떠났다면은 액티비티를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오래 걷는 거라든가 수영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퀸즐랜드 관광청에서 너희를 정말 다양하게 호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를 다 시켜주겠다. 그래서 평소보다 정말 새로운 탈 것이라든가 새로운 감각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죠.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했는데 저희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저는 약간 액티비티에 중독된 기분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서핑도 선우 씨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파도 같은 것이 나를 겪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약간 주객전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로 액티비티를 하면은 호주의 땅의 어떤 울퉁불퉁함과 그곳의 바람, 그곳에 있는 문화가 나를 관통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그냥 걸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내 몸을 써가면서 액티비티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거고 내 몸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몸으로 어떤 것을 기억시킨다라는 인상이 크게 남았어요. 굉장히 깊이 여행을 기억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은 저는 아웃도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문밖이로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문밖. 우리나라에서 아웃도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등산복? 네, 그렇죠. 알록달록한 등산복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너무 광활한 자연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 안보다는 밖에 너무 광대하고 반짝이고 너무나 깨끗한 자연이 펼쳐져 있으니까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뭐 등산복이라든가 캠핑 장비라든가 이런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쓱 맨몸으로 달려나가면 해변이 펼쳐져 있고 초록이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 내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왔네요. 그 자연스러움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투움바에서 플라워 페스티벌이 열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공원에 나와가지고 돗자리를 펴놓고 놀기도 하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가 자기의 자그마한 캠핑 의자를 어른 옆에 펴더니 자기의 인형을 안고 어른들 노는데 옆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게 비슷비슷하다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해돋이 촬영을 하러 정말 이른 새벽 시간에 골드코스트 해변에 해 뜨는 걸 보러 나갔는데 그 시간부터 수영을 하는 사람들, 서핑을 하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해변에 아주 많았죠. 저희는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집에 있다가 그냥 개 데리고 아니면 그냥 쓱 나와서 서프보드 하나 들고 바다로 뛰어들고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도 마치 그냥 러닝을 하듯이 집에서 쓱 나와서 수영 좀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 느낌? 그 모든 자연스러움이 참 좋았습니다. 네. 자연스럽다는 말도 거기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퀸즐랜드 주만큼 자연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곳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좀 오랫동안 그 느낌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나의 지금 밀도와 속도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 이런 게 여운이 길게 남았던 것 같아요. 오랜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야 정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던 터널을 살짝은 빠져나온 것 같고 여행이 정말로 재개되어서 이 원고를 내도 될 것 같다는 시기가 왔을 때 오랜만에 원고를 열었을 때 저는 저희가 퀸즐랜드를 관통하면서 피부 밑에 저장해 두었던 그 햇빛 그리고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느꼈던 진동들 우리 피부를 스쳐갔던 바람 이런 것들이 원고에서 다시 저에게 확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퀸즐랜드처럼 햇살이 풍부한 지역에 갔다 오면은 살갗이 타잖아요. 이렇게 검게 그을린 피부로 몇 달을 지내면서 여행이 나에게 남긴 것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이 여행이 우리에게 남겨두었던 감각 같은 걸 다시 일깨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과는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어떤 가치, 여유, 느긋함, 낙천성 그런 것들이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다시 둘쳐볼 때 그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다시 여행하는 것 같죠. 맞아요. 저는 이 퀸즐랜드 자매로드의 독자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여행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1인칭으로 쓰여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어떤 사색 같은 것을 담담하게 써둔 그런 물론 멋진 여행 에세이가 많죠. 근데 저희 책은 뭐랄까요? 약간 우당탕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허투루 쓰지는 않았고요. 정말로 함께 여행하는 그 생생한 느낌과 그리고 이 지역을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수많은 것들을 저희가 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썼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태양을 좋아하잖아요. 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퀸즐랜드에 가서 골고루 햇볕을 쬐고 돌아와서 그 기분 좋은 감각으로 한동안 살았던 것 같고 이 책에 그 햇살을 보존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방금 그 부분은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선우 씨가 쓴 꼭지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리즈번 공항을 빠져나올 때 그 공항에 쓰여 있던 한마디가 있었죠. 네. 저는 출국장을 빠져나올 때 뭐라고 벽에 써 있어서 굉장히 팍팍하고 실용적인 생각을 했어요. 뭐 짐을 잘 챙겨라, 뭐 잊으신 물건 없도록 주의해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keep이라는 한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keep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이 뭘까, 뭘 잘 챙기라는 거지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뒤에 써 있던 단어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 문장은 저도 지금 막 소름이 돋네요. Keep the Sunshine이었습니다. 이 브리즈번을 나가 타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이 햇살을 간직해라고 말하는 거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직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큰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모튼 아일랜드로 들어갔을 때 그 식물과 동물들의 어떤 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주는 남반구고 선우 씨는 그럼 남반구에 간 게 처음이겠네요.
그러네요. 처음이었네요, 저에게는. 저는 남미를 갔다 온 적이 있지만 호주는 저도 처음이었고 남반구에 간 만큼 그리고 호주가 다른 곳과 떨어져 있는 거대한 섬이기도 하잖아요. 대륙이자 섬이니까요. 그래서 동식물들이 아주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아주 집약적이었던 또 다른 공간이 있죠. 네, 커럼빈 와일드 생츄어리였습니다. 처음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었죠. 저희는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관람을 위해서 꾸며놓은 그런 장소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다르다. 자연 환경이 그 동물 종들이 살아가기에 거의 최적의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주셔서 그렇다면 가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나무에 커다란 회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회색 열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을 맞추었죠. 저는 그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커럼빈 와일드 생츄어리가 정말 규모가 커요. 너무너무 넓은 곳이고 여기서 둘러봐야 할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좀 빠르게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 김하나 작가를 챙겨서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넋을 놓고 코알라를 너무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출발 전에 분명히 코알라 안기 체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알라를 본 순간 사랑에 빠져서 너무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최면에 걸린 듯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이 커럼빈에서도 코알라를 안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동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아예. 이렇게 하는 게 동물에게는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코알라 한 마리당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의 허그만 하루에 하도록 한다. 코알라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짧게 일한 뒤에는 퇴근해서 휴식 시간을 길게 가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코알라가 직접 등장을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코알라를 보고 반한 뒤로 그날 저녁에 저희 촬영팀이 보내주신 사진을 제 아이폰 배경 잠금 화면으로 저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몇 년째 쓰고 있죠. 네. 이 귀여움이 좀 너무한 귀여움이어서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코알라는 모든 것이 느려요. 저도 지금 코알라 얘기를 꺼내니까 말이 자꾸 느려지려고 하는데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그 나무가 Y자 형태로 된 가지 사이에다가 엉덩이를 끼우고 잠이 들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 엉덩이를 끼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코알라가 정말 느린 동작으로 신중하게 자신의 불룩한 둥그런 엉덩이를 Y자 나뭇가지 사이에 천천히 끼우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시각적 ASMR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면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우 씨가 저를 데리고 이동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랬죠. 코알라뿐만 아니라 원뱃이라든가 정육면체 큐브 형태의 똥을 누는 원뱃, 네, 캥거루, 왈라비 태즈메니안 데블 이런 등등. 호주에만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돌아왔고요. 단순히 이들이 너무 귀엽다라고만 소비하는 체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을 때 호주의 어떤 산불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훨씬 더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들고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기부금이라도 조금이지만 내게 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호주 산불 뉴스를 그때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 울었어요, 저는. 커럼빈 와일드 생추어리는 사육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태가 조성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느낌이었죠. 네. 저는 퀸즐랜드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 우리는 아주 한없이 작은 존재들이고 여기 있는 모든 생태와 자연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잠깐 다녀가는 존재들 같은 느낌이 들었죠.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커럼빈 와일드 생추어리가 아주 집약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면 식물에 있어서는 투움바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투움바를 방문했을 때가 마침 플라워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큰 축제,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던 시기였어요. 이때의 행사 중에는 투움바의 아주 다양한 공원들에서 그 시기에 피는 꽃들을 조경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정원을 최대한 아름답게 식물을 키우고 조경을 해서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 그런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투움바 참 작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 투움바 플라워 페스티벌에 대해서 선우 씨가 쓴 아주 작은 마을이 품은 아주 큰 다양성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챕터를 유의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플라워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저희가 관람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퍼레이드라고 상상을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화려함에 비해서 지극히 소박하고 좀 친근한 그런 행렬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투움바 이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 다양한 단체, 학교, 여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 이런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각자 이민자는 아니지만 파주에서도 오셔가지고 부채춤도 추셨어요. 맞아요. 파주와도 도시 결연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온 부채춤 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팀들이 아주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같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팀도 있고 꾸며온 그런 코스프레 같은 것을 보여주는 팀들도 있고, 근데 그 모습들이 뭔가 대단히 내세울 만한 쇼적인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지역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그것만으로도 다들 너무 환대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채로 환대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저희에겐 아주 뭉클했죠. 네, 물론 그 틈에 소수 인종의 사람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공존하고 자기 자신인 채로 자기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그걸 천천히 지켜봐 주면서 환대하는 이 퍼레이드가 저는 퀸즐랜드라는 곳을 제가 경험한 어떤 정수를 품고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투움바 플라워 페스티벌 보고 온 사람도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다르게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막연히 느꼈던 어떤 것을 글로 너무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글로 표현돼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게 되는 큰 쾌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함께 같이 있었고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 그게 정연한 문장으로 쓰여 있을 때 갖게 되는 쾌감이 여행기의 쾌감인 거겠죠. 김하나 작가는 여행기를 쓰니까 특히 본인의 강점이 발휘되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술술 읽히면서도 들어가야 할 정보들이 쏙쏙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김하나 작가의 글로 시작하는데 저도
이 책을 오랜만에 원고를 꺼내서 읽으면서 첫 챕터부터 빵빵 터지면서 읽었어요. 특히 코알라에 관한 글은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가득 차서 쓴 글입니다. 사랑이군요, 비결이. 그렇습니다. 네, 코알라도 알고 있나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짝사랑이라고 해두죠. 투움바에서도 그렇지만 퀸즐랜드 전역에서 병솔나무 꽃이 핀 계절이라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병솔나무는 저희 집에서도 키웠던 식물 품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잘 키우지 못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병솔이라고 하는 것이 바틀 브러쉬, 정말 병을 닦는 솔 모양으로 꽃이 생겼다고 해서 병솔나무라고 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도 바틀 브러쉬라니 신기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 출신의 품종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여기에 병솔나무는 한국의 병솔나무와 달리 아주 정말 병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실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저희는 어제 잠깐의 남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행 준비이자 여행 자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행을 바로 앞두고 맛집 정보를 검색하고 루트를 짜고 교통편을 알아보는 것도 여행 준비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 나라의 문화, 자연, 음식, 동물 이런 코드들을 조금씩 접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주 장기간 기간을 투여하는 그런 여행 준비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호주의 와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여러 다양한 세계의 와인을 마셔보면서 그 특질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라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주 가시면 아주 즐겁게 와인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책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이런 오디오 소개 이외에도 책에는 정말 풍성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사진도 워낙 많고요. 저희도 꼼꼼히 열심히 썼으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행 부문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여행 1위를 만들어주신 톡토로님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 겸손하지 않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나갑니다. 톡토로 여러분들께 퀸즐랜드 자메로드 여자들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로 개발한 사인이 있습니다. 호주와 관련한 사인입니다. 책을 받아보시는 분께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총 20분께 책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이 구화를 홍보하는 포스팅을 올릴 건데요. 거기에 댓글로 퀸즐랜드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 아이디를 태그해서 내용을 남겨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친구까지 20명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그 인스타 피드에 더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둘픽 가볼까요? 이번 여둘픽은 여행에 가져가면 유용할 만한 물건.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여행할 때 늘 챙기는 물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우 씨, 네. 저희가 처음부터 팟캐스트는 뭔가 좀 시원한 게 있어. 우리랑 맞아.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어떤 정확한 상호와 어떤 정확한 브랜드를 얘기해버리는 데서 오는 맞아요. 약간 간질간질한 쾌감이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상하게 홈쇼핑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또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글루콤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영양제 겸 비타민 겸 피로회복제. 네. 용량이 할까요? 10ml입니다. 용량은 아주 작지만 저는 여행처럼 집약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할 때는 이 효과를 많이 느껴요. 선우 씨도 저도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피로가 덜 쌓여요.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별밤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가고 있을 때 이분들이 전국
투어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막 몇 박 며칠로. 근데 그 팀께도 제가 이걸 박스로 선물을 드렸더니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그만 갈색 병에 뚜껑을 열면은 꼭 이렇게 눌러서 위에 있는 가루가 분말이 아래에 있는 액체와 섞이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뚜껑을 따서 먹는데 뭔가 그 동작 하나가 신묘하게 좀 더 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효험이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선우 씨도 그렇게 느꼈군요. 그런 플라시보 효과인지도 모르지만 여행 때는 왠지 글루콤을 챙겨가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거를 챙겨가면 여행을 시작할 때는 가방이 무겁다가도 한 병 한 병씩 이제 마셔서 없애면 돌아올 때는 가볍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10ml잖아요. 10ml인데 이 케이스가 또 무게가 좀 있잖아요.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글루콤은 고려제약에서 나온 거고요. 파는 곳이 좀 한정적입니다. 온누리 체인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 약국에서나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다가 온누리 약국이 있다면은 상비를 해 두셨다가 어디 여행 갈 때 하루에 하나 정도로 챙겨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케줄이 많은 평일에도 그냥 마시곤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박스를 한꺼번에 사면 5,000원 할인해 주거든요. 대용량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우 씨의 픽은 뭔가요? 네, 제가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아이템은 성냥입니다. 자, 여기서 물음표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왜 성냥인가?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닌 경우에 일행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시만요. 많은 톡토로 분들이 또 식사를 하실 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식사 중인 분들은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부터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묘사를 하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화장실 가는 스케줄을 서로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녀온 뒤에 다음 사람이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왜죠? 내가 다녀온 그곳의 공기를 내 친구가, 내 일행이 호흡한다는 것이 떳떳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냥이 있으면 그럴 때 서로 간에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화장실을 쓸 수가 있어요. 화장실 사용한 다음에 성냥을 한번 그어주면 이게 그 성냥 자체에서 나는 황의 냄새와 불이 타서 그을린 연기의 냄새도 있지만 공기 자체가 한번 불을 태우는데 쑥 제가 그 과학적인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쓰이죠, 산소가. 네, 산소가 그렇게 쑥 쓰이기 때문에 공기청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싹 사라지거든요. 이거를 한번 알고 난 후로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여행지에서도 성냥을 꼭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붙이는 짐으로도 성냥을 보낼 수가 없고 기내 반입도 안 되는 비행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너무 애쓰시기보다는 해외에 나갔을 때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그렇게 성냥이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여행 기간 내내 안심하고 자신 있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쫄쪼루님께서 수유동 톡토로입니다. 본가가 남쪽이라 학생 시절엔 부산을 자주 오가곤 했는데요. 어릴 땐 참 오지랖 넓은 동네다 하고 숫기도 없고 어렸던 저에겐 피곤한 인상이 짙은 도시였는데 이렇게 두 분 여행 다녀온 거 들으니 그 오지랖과 참견들이 그립고 정겨워지네요. 할머니들의 그 유머러스하고 주옥 같은 멘트들은 수십 년의 사회생활 동안 쌓인 극강의 사회성과 해안에서 오는 것들이겠죠? 여들톡을 들으며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참 멋진 여성 선배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둘톡을 시작해서 그런지 유독 나이 많으신 여성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훅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우 씨랑 우리한테 자꾸 할매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또 잘 만나서 잘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선배님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좋아요. 맞아요. 콩다방님께서 운전해서 두무갯길을 지나며 돈다발을 안고 뛴 호프마당 사장님의 인생 역정을 들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도로 위의 이야기를 듣고 시야가 뿌얘졌던 그날. 강렬하면서도 산뜻한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회차였어요. 동시에 저도 떠오른 언니, 멋있으면 다 언니니까 한 분 계신데요. 작년에 해남 여행을 가서 설화다원이라는 곳에 묵었거든요. 사장님이 판소리를 오래 배우셨나 봐요. 저희가 묵던 여름밤에 그곳의 작은 부엌에서 사장님 포함 판소리 대회를 앞두고 모인 동호회 언니들의 작은 무대를 운 좋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와인이었나 막걸리였나 아무튼 술과 쑥차를 번갈아 부딪히며 흥보가와 별주부전을 노래하시던 언니들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왜 목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했는지. 제게 그날의 국힙 원탑은 해남의 언니들이었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둘톡의 멋진 언니들 소개 계속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야, 정말 콩다방님 잊을 수 없는 해남 여행이었겠어요. 해남이면 땅끝 마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콩다방님은 운전해서 두무갯길을 지나셨다고 했으니까 서울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먼 곳까지 여행을 가셔서 작은 부엌에서 판소리 대회를 앞둔 언니들과 사장님이 부르시는 판소리 노래를 들었다니까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이렇게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이 선물해주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튠즈 팟캐스트의 그린지 레드 H님께서 새로운 오프닝 곡도 참 좋아요. 지금 계절의 바람 같은 곡. 시원하고 맑아요. 귓가에 바람결이 스치는 듯.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호프마당 사장님께는 방송 허락 득하고 이야기 전해주신 거지요?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듣는 마음이 더 편할 듯하여 여쭤봅니다. 언급하셨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당연히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업로드 이후에도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고요. 사장님도 아드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파라 녹음 마치고 갔던 거였죠? 그러네요. 저희가 파라 녹음 마치고 또 디프리를 호프마당에 가서 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톡토로님들이 가셔가지고 버섯튀김과 김치전을 주문하셨는지 사장님께서 죄다 이것만 시켜요. 내가 채치느라 너무 바빠. 근데 그날 사장님 나중에 기분 좋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노래도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톡토로님들 덕분에 사장님의 노래도 한 자락 얻어 들었네요. 사장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셔서 노래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호박넝쿨님께서 김포로독 톡토로예요.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한 사람을 안다는 건 한 세계가 온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살아갈까요? 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말씀하길 내 인생을 돌아보면 책 몇 권은 나올 거다 하시잖아요. 그 책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삶을 들춰본 시간도 제겐 퍽 좋았습니다. 훗날 내가 갖게 될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길 빌면서 더 사고치고 부딪혀가며 살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결론이 너무 좋네요. 저는 호박넝쿨님께서 더 사고 치고 부딪혀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뭔가 안전한 선택을 더 해야겠다,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경험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너무 좋습니다. 자화자찬 일일비 말고도 서브 모토가 있습니다. 경거망동이라고요. 저희는 뭐 해보지 뭐. 해보고 또 아님 말지 뭐. 일희일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되지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잘 되면 자화자찬하고요. 호프마당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부모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엄마의 삶을 더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신 톡토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도 더 큰 용기를 얻으셨다라는 반응을 들려주셔서 저희도 아주 기쁩니다. 경기 남부 무지개 톡토로님께서 언니들의 부산 여행을 들으며 부산 밤바다 달빛과 영도의 거친 바다와 공장, 거대한 모모스 카페, 흰여울 마을 언덕, 차이나타운 콩국이랑 시장에서 파는 비빔당면이 화면처럼 그려졌다. 근데 가본 적 없는데? 가보지도 못한 곳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지다니. 당장 부산행 기차를 끊고 싶어진다. 두 분의 여행기가 오바스럽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냥 딱 좋다. 너무 좋다. 4명의 멋진 언니들이 달빛 보러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나도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같이 갈 친구가 없다. 그동안 왜 황선우 작가님이 웃기단 생각을 못했을까? 엄마 다리 한 만져봐라. 말투, 억양, 너무 딱이라 빵빵 터진다. 외에도 적절한 텐션과 말투로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는 황언니. 흐흐. 이제 3번째 들으러 가야지. 좋은 방송 넘넘 감사합니다. 걸으며 듣고 또 들어요. 하셨네요. 황선우 작가가 아주 포텐을 터뜨린 회차였죠. 감사합니다. 저는 웃기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정말 웃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4명의 멋진 언니들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뭐예요? 저는 그 수아진 중에 진 선배 있잖아요. 네. 선우 씨 통해서 진 선배의 활약상에 대해서 드문드문 듣기는 했지만 그랬죠. 아주 뛰어난 패션 에디터였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일민미술관에서 했던 전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커머셜이라고 하는 패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진 선배가 에디터로 참여한 작품이 3점이 걸려 있었죠. 네. 3점이 2점은 케냐에 가서 찍은 것이었고 1점은 금강산에 가서 찍은 건데 모델도 막 장윤주 씨, 이영진 씨 이런 탑 모델들과 함께 너무 근사한 풍광 속에 이걸 찍으려면은 얼마나 또 고생도 많고 또 얼마나 이끌어 나가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플로리스트로 완전히 다른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우리 진 선배는 에디터 시절에 그렇게 스케일이 큰 프로덕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소에서의 로케이션 화보에 특장점이 있는 그런 패션 에디터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지난 시절을 계속 회고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진 선배는 완전 반대죠. 언제 자기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 씨가 저랑 같이 그 전시에 가서 실제 화보, 프린트된 그 사진으로 이 선배가 했던 작업을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면 하나 씨는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진 선배는 그런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꽃과 함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 모습도 참 좋아 보여요. 맞아요. 우리 수아진의 진 선배의 패션 에디터로서의 활약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민미술관의 언커머셜 전시가 6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놓치지 말고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선배 너무 자화자찬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톡토로 분들이 특히 8화 부산 여행 편은 들으면서 걷고 있다라고 인증을 정말 많이 남겨주시지 않았나요? 그죠. 특히 저희가 그 달빛 정원 얘기하면서 자연물 관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숲길, 산길 이런 쪽에 가셔서 걸으면서 푸른 하늘 아래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걸 찍어서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희 팟캐가 여러분의 산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너무 기쁘겠고요. 이번 9화 퀸즐랜드 여행 편도 들으면서 강변이든 숲길이든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물봄님께서 만보 걷고 싶다면 여둘톡, 청소하기 싫을 때도 여둘톡, 장거리 운전할 때 여둘톡, 설레는 게 필요할 땐 여둘톡 토로톡. 사실 화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지루해요. 주말이 되려면 3일이나 더 있어야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제일 답답하게 느껴져 요일 중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요일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런 화요일이 이제 기다림의 요일이 되었답니다. 설레는 요일이 되었죠. 오늘도 여둘톡 틀어놓고 미루고 미루던 주방 대청소를 마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여둘톡이 지나가 다시 반복 재생을 눌렀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청소 마치고 점심 먹으며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었답니다. 여둘톡 덕분에 쉬고 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 초보 운전이라 겁이 나 잘 하지 않던 운전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을 말하고 소문내면 언젠가 이룰 거란 작가님들 말처럼 저 또한 친구들과 집 짓고 살자는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소문내려고 합니다. 비혼 여성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머물러 정체되어 있던 삶에 활기를 주고 삶을 확장시켜 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디 쉬엄쉬엄 에너지 충전하며 오래 들려주세요. 여자들이 여행하고 있습니다가 또 어떤 파장과 확장을 불러올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름밤입니다. 날 잡아 호프마당에서 오징어 볶음에 들기름 소면을 비벼 생맥주 한잔 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산책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도 또 여둘톡과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운전을 안 하시던 분들이 우리 호프마당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서 또 운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들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들 해주시니까 또 저희는 너무 뿌듯했죠. 네, 언젠가 저희가 운전에 대해서도 한번 팟캐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모콧구멍님께서 화요일엔 여둘톡, 수요일엔 비밀보장을 듣는데 비보의 전주 톡토로님의 등장 빠밤. 너무 반가웠어요. 다시 한번 깊은 톡토로십을 느꼈습니다. 명명미야옹님께서도 저도 듣고 설마 그 톡토로? 하면서 반가워했어요 하셨네요. 여둘톡과 비밀보장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군요. 비밀보장 측에서는 모르셨겠지만 의문의 콜라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제보를 듣고서 비밀보장의 그 부분을 급하게 청취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 선배님, 송은이 선배님의 목소리로 전주 톡토로님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팟캐스트계의 대선배님, 송 선배님께서 무려 톡토로를 읽어주시다니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요. 우리 톡토로님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이렇게 깜짝 등장하실 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찾아 듣겠습니다. 햇살사람님께서 오늘 해질녘 자전거 타면서 아껴둔 여둘톡 7회차 방송을 들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막 크게 웃어 제끼면서 자전거 타고 싱싱 지나가는 제가 하천길 따라 걷던 분들은 이상해 보였을까요? 아무도 소속시켜주지 않았고 실체가 있는 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톡토로쉽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 함께 걷는 즐거움. 내가 어딘가 좋은 공동체에 꼭꼭 소속된 것 같은 충만함을 느껴요. 저는 드라마도 못 보고 완결된 것만 보는 스타일인데 책이라웃도 뒤늦게 알고 처음부터 정주행하다 하나 작가님 하차 소식 듣고 한동안 크나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후회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매주 호흡 맞춰 들으며 책도 함께 읽었음 좋았겠다 하고요. 이렇게 매주 기다리며 듣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며 지내니 행복합니다. 언니들 힘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도 사실 보면서 같이 떠들면서 다음 회 기다리고 이게 재미잖아요. 맞아요. 매주 함께 듣고 함께 톡토로십 안에서 수다도 나누고 댓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톡토로 분들 중에서 나중에 들으려고 꼭꼭 아끼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롭다니까요. 자허블 벤티 시럽 추가님께서 부산 여행편 들으며 키득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라딘 신간 알림이 떠서 너무 반갑고 놀랐어요. 좋아하는 작가님들 신간 소식 놓치지 않으려 야무지게 설정해둔 나 자신 칭찬해. 여자들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제부터 퀸즐랜드 자메로드라는 제목까지 벌써 가슴이 뛰네요. 언니들이 보여줄 호주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고 설레요. 여자들이
땡땡 하고 있습니다가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들의 두 번째 책, 바로 구매하러 갑니다. 하셨네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땡땡 하고 있습니다는 끊임없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댓글로도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또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 사연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W 숫자 2 talking@gmail.com w2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열일하고 있다고 많이들 기뻐해 주시는데요. 또 한 가지 소식을 알릴게요. 팟캐스트 조용한 생활에 5월호에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김혜리 영화기자님이 진행하시는 먼슬리 오디오 매거진이죠. 저희 둘이 이렇게 여둘톡에서 떠들 때도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진행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혜리 기자님과 셋이서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게 되더라고요. 김혜리 기자님 정말 은근히 너무 웃긴 분 같아요. 진짜 지적이고 웃기고 어떻게 한 큐에 닿을 수가 있는지 사람이.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동거의 기술 2편으로 살림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선우의 본능 요리 그리고 김하나의 정리 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알뜰하게 필요한 물건들 깨알같이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 편을 참고해서 더 나은 살림살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둘톡 9화는 저희의 새 책 퀸즐랜드 자매로드 온라인 북토크로 함께 해봤습니다. 여둘픽은 글루콤, 그리고 성냥, 여행의 필수품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여둘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